네, 오늘은 암보험, 암 진단비를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암 플랜 하고요. 그 다음에 2대 질환, 우리가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2대 질환을 포함한 수술비를 어떻게 하면 실속 있게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실손보험은 없어도 암보험은 한두 개쯤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두렵고 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너무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암보험만큼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암 종류, 암보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암보험들을 가입하신 걸 보면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주계약 밑으로 암이나 암진단비나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또는 수술특약 이런 식으로 해서 암 진단비를 구성하신 분도 계시고요. 손해보험으로 하게 되면 뭐 통합보험 해가지고 기본 상해사망 후유장애 끼고 실손보험 가입하시면서 또 암 진단비 같이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보통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우체국에 10년 갱신으로 종신토록 보장해준다 해서 갱신형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또 손해보험에 뭐 20년, 30년 갱신형으로도 많이들 암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화된 암보험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암 보장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아니면 돌연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없죠. 왜? 암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암종신보험 보장 기간도 없습니다. 80세, 100세가 아닌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면서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암 진단비만큼 사망보험금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급이 되는 거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진단비를 먼저 주는 거고 내가 살아생전에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또 유족한테 나가는 이런 암종신보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죠. 반면 또 발병률은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도 크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발병률이 많이 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도 크게 가져가면 좋겠고 또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도 좀 크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 진단비를 크게 좋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암보험 하느냐? 왜 실손보험은 없어도 암보험만큼은 하나 둘 이상은 다 있느냐? 그만큼 큰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실제적으로 치료비는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신기술 치료에는 다 본인 부담금,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크게 구성을 하셔서 이 고가의 치료 기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이제 암치료 의료기로는 가장 좋은 게 3가지가 나와 있죠. 대부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로봇 수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다시 말하면 다빈치 수술이라고 해요. 자, 사이버 나이프나 이 토모테라피는 다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인데 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암 수술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 또 이제 어떤 암세포 침습이 좀 덜 됐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사이버 나이프나 토모테라피 치료를 많이 받으십니다. 집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주변의 어떤 조직의 어떤 신경세포에 이런 손상이 굉장히 적은 그리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그렇지만 고가의 비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보험을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내가 수술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이런 고가의 치료 기계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도 그전에 많이 나왔죠. 로봇 시술. 이거는 내 몸에 로봇을 장착을 하는 거겠죠. 내 몸에 장착을 해서 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밖에서 조작을 하시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내 몸에 로봇을 장착하고 또 분리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전립선 암이라든가 이런 복부
피부암 이런 쪽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치료비가 적게 든다 해도 이런 고가의 비용은 다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 진단비에 여유가 있어야 이런 발전된 신기술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일반암에서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의 보장은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이런 고가의 치료기를 쓰려면 여유는 경제적인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보험사가 계속 유사암의 보장을 줄이고 있죠. 자, 유사암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가장 많이 진단받는 게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갑상선암이 예전에 12, 13년 전에 가입한 일반암 보험에서는 다 지급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발병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사암으로 빠졌어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유사암의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의 보장도 좀 크게 여유 있게 가져가고, 또 유사암의 그다음에 뭘까요? 제자리암이죠. 제자리암. 이제 막 생긴 연기 상태입니다. 연기. 우리가 보통 암 진단 받게 되면 몇 기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연기예요. 연기인데 아직 뿌리도 내리기 직전에, 암은 암인데 아직 뿌리도 내리기 직전에 바로 암입니다. 제자리암. 예전에는 상피내암이라고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유사암의 종류 하나가 바로 경계성 종양이죠. 악성인지 양성인지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를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암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암인데요. 피부암 중에서도 중대한 피부암은 일반암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 피부암, 단순 피부암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부에 육안으로도 조직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발병률은 높지만 의료기술,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사암의 보장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자, 암 진단 받고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을 했다.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생명보험에 있죠. 생명보험에. 그래서 여기는 암 종신보험인데 한번 40세 남성으로 해서 한번 20년 납으로 해서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암 진단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 암종신. 자, 진단비가 3천만 원 들어갔죠. 암 진단비 3천만 원. 이 3천만 원 뭐예요? 암 진단 받으면 3천. 암 진단 받지 않고 만약에 사망을 했어. 그래도 3천이 나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암이냐 사망이냐 나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유사암, 갑상선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 유사암을 각각 600만 원씩 했습니다.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 20년 동안 20년 납으로 종신토록 보장에 월 8만 1,000원이죠. 월 8만 1,000원인데 이게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원금이 2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죠?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반영을 해도 40세 남성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세 때만 가도 40년 후에 해지 환급금이 2,500, 2,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죠?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급금이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보통 암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순수형 가입하셨죠. 아니면 갱신형 가입하셨죠. 계속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어도 100세 때는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들 많이 가입하셨는데, 이런 암 종신보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급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건 생명보험의 암 종신보험이고요. 자, 손해보험에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죠. 무해지 상품.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암보험 있죠. 자, 40세 남성 20년 납 똑같이 보장을 했지만 여기는 유사암의 보장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죠?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다 3천만 원이에요. 모든 암이 다 3천만 원씩 구성을 했을 때, 자, 20년 납에 납입 원금 1,270만 원입니다. 무해지로 했을 때. 자, 80세 때 해지하게 되면 1,100만 원. 자, 뒤로 가면 갈수록 환급금이 없습니다. 자, 한 달 월 보험료가 52,000원이에요.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뒤로 가면 환급금이 있는 암 종신보험과 또 순수형으로 가입하시는 보험 이렇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일반형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자, 무해지가 아닌 일반형으로 가입했을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납입하시다가 3년, 5년, 10년 납입하시다가 경제적인 사유로 해지를 했다. 그럼 해지환급금이 일부 조금씩 나오죠. 그게 바로 일반형, 표준형 보험인데요. 자, 월 보험료가 무해지보다 비싸죠. 그리고 유사암의 보장도 조금 더 적어졌습니다. 근데도 비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은 이렇게 암 종신 보험이 있고 또 무해지 상품이 있고 또 이렇게 일반형 그리고 또 갱신형 상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암 보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분도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암 진단비를 크게 여유 있게 가져가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자, 내가 암보험 그래도 내가 진단받으면 1억은 나와야 되지. 왜? 단절된 소득도 대체를 해야 되고 치료비도 신기술 치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암 진단받으면 한 1억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1억 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납이고요. 남자 30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보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망도 되고 암도 되는 둘 중에 하나 되는 암 종신보험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앞에 얘기했을 때처럼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600 같이 세팅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암 1억 플랜이니까. 자, 일반 생명보험의 암 종신으로 가져갔을 때 납입 원금이 1,540만 원입니다. 생명보험에 암종신으로 하게 되면, 자, 30세 남성이 80세 때 해지했다 2,500, 100세 때 해지했다 3천만 원 계속 늘죠. 한 달 보험료가 6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통 30세, 40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결혼해서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신 분도 있고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자산의 개념으로 진단비를 좀 올려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따로 종신보험 구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손해보험으로는 30년 갱신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30년 갱신으로 일반암으로 7천만 원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합이 1억이, 암 진단 받게 되면 1억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유사암은 1,000만 원씩.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중요한 기타 피부암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상해 사망 7천만 원, 질병 사망 7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도 1억씩 플랜이 다 됐죠. 그러면 30세 결혼 막 하신 부양가족이 생기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서 내가 암 진단도 좀 크게 가져가고 싶고 부양가족을 위한 사망담보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암도 1억 플랜 가져가지만 사망담보도 이렇게 1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가 한 달 보험료가 24,000원이에요.